네, 히포메디 조선대 의대 면접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선대 의대에서 출제되었던 2021학년도 기출문제 부분 것의 인성 면접 두 개랑 그리고 적성 면접 하나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와 유사한 그와 같은 실전형 면접 여러분 연습용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메디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조선대 의대 MMI 면접 과정도 마련해 놓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면접 연습 문제입니다. 일단은 전체 조선대 의대 MMI 면접 구조가 인성 1방, 인성 2방, 그리고 적성방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인성 1방에서는 주로 일단은 이제 도표 해석이라든지 그림 해석 부분 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대장암 수술 관련해서 개복식 수술과 로복식 수술 이것을 비교하는 일단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실전 연습용 이제 그와 같은 문항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출제되어졌던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변형을 하거나 또는 새롭게 문제를 만드는 거나 해서 팀에서 히포메디 팀에서 제시되어진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림을 직접적으로 전달 못하는 것은 저작권 관련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도표나 그림이 주어지고 또 도표도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의사로서의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특히 이 전체 타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료 인재인지 이와 같은 부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여러분의 의식 구조라든지 또 의사로서의 심성 또 본인이 지향하는 요소들 이런 부분 것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환자의 입장에서 또는 의사의 전문적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면적인 사고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림이 좀 있으면 좀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그림을 생략했습니다. 개복식 수술 뭐 간단하게 전체 이 복부를 할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왔던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대장암 수술 방식이고 로봇식 수술 흔히 천공식 수술이죠. 그래서 완전 할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기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발전된 그와 같은 수술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대장암 수술에 있어서 개복식 수술과 로봇식 수술, 즉 흔히 복강경 수술이죠. 복강경 수술을 비교하고 있는데 복강경 수술이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비용도 저렴하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르다. 근데 환자 단체에서 로봇 수술, 즉 복강경 수술도 의료보험에 넣어달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의 이 수술의 이제 성공 비율 이렇게 이제 봤는데 개복식 수술과 로봇 수술 즉 복강경 즉 천공식 수술 부분 것에 있어서의 성공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대장암, 작은 대장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복식 수술은 사실은 어떤 의사의 그 능력 부분 거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회에서 실패하더라도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강경 로봇식 수술은 2회 수술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1회 기준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성공률이 있어요. 성공률을 100%에서 성공률을 빼면 당연히 실패율이 되겠죠. 네, 도표, 지표를 하나로 하라고 했다는 건 기출문제에서 그 중요성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전체로 봤으면은 1회로 성공하는 확률 35%, 2회로 성공하는 50%입니다. 그런데 복강경 로봇 수술은 1회 수술 성공률이 42.7%, 이와 같은 도표가 주어졌을 때 대장암 수술에 있어서 일단은 이 전반적인 내용 처음에 하나는 기출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도표나 그림이나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는지를 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그 기준을 물어보죠. 더 우수한 기술이 무엇이냐.
우수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 superiority 우수성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국민의료보험에 대장암을 넣을 것이라면 어떤 수술 방식을 의료보험에 넣을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지 표준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강경 로봇 수술을 국민의료보험에 과연 환자 단체에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최근에 개발된 거고 첨단 기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료보험에 넣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러면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넣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다른 많은 질문이 있죠. 본인이 의사라면은 환자에게 어떠한 수술을 권유하겠느냐 하는 부분부터 해서 반대로 본인이 환자라면 어떠한 수술을 선택할 것이냐, 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첫 번째 인성문항에서는 어떤 도표라든지 그래프 이와 같은 것을 주고 이제 그 부분 거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거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의사결정, 선택의 문제가 주어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성을 이제 점검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은 기출 문제도 크게 인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과연 환자 입장인가 또 의사 입장인가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국민의료보험에 넣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국민 전체의 보건의식이라든지 또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이제 공리주의적 차원의 어떤 접근이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또 좀 더 자신의 그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여지가 있으니까 하나의 유형으로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첫 번째 유형은 그래프나 도표가 일단은 제시되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추가되어진 의사결정의 문제 부분으로 인성 1 부분이 기출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2021학년 기준이었죠. 자, 2022학년 기준으로 거기에 포맷을 맞춘다고 하면은 저와 같은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 거죠. 물론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방인가요? 네, 인성, 이제 두 번째 방이죠. 인성 두 번째, 인성 2가 되겠습니다. 인성 2는 어떤 한 상황을 주고, 사실 이게 번호가 나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상황을 주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또 물어보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기출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한번 보시면은 최근 이제 의료계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렇죠? 중환자실 확보 지금 어제만 해도 뭐 3,000명 또 조만간에 4,000명 확진자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국 병원장 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성명을 준비 중이다. 가정을 주는 거죠. 당장의 코로나 확진 사주 증가에 따른 비상시의 강제적 병상 확보로 인해, 요거는 국가에서 이제 이것을 의료기관에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 위기 상태에서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일화 같은 그 기능이 가능해요. 바로 뭐 37조 2항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의 일부를 제약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일반 병원들이 물론 자신들의 영업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 거에 있어서 강제적 병상 확보를 명령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법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 등 중증 치료 환자가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현상도 있고 매우 심각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에 전국 의과대학생 연합회에서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가치로 판단하는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즉각적으로 다시 방역 단계를 높이는 성명서 작성에 동참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도저히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전국 의과대학생 연합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당신은 현재 우리 의대, 조선대 의대에 근무하는 의학도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의과대학생 연합회의
성명서 작성에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도 역시 기출문제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봤었을 때 전공의 파업에 동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요구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 굉장히 좀 쉽지 않는 이제 그와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결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성명서에 동의하고 전국의과대학생연합회에 정부의 위드 코로나 폐지해라 그리고 방역 단계 높여라 하는 이제 이와 같은 방역 단계를 높이는 데 찬성한다. 아니다. 성명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찬성한다. 완전히 이제 상반된 부분이죠. 언제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근 2년 가까이 경제가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 거에 대해서 이 성명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찬성한다. 즉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겠다. 환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경제도 중요하고 특히 자영업자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아니다. 지금 위기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확진자 수로 봐가지고서는 빨리 방역 단계를 다시 높여가지고 확진자 수를 줄이고 그리고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 환자에 대한 진료권도 보장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 부분 것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조선대 의대 학장을 비롯한 교수님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가? 뭐 재밌는 문항이죠. 방역 단계를 높이는데 그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본인의 가족이 자영업자인 경우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부모님이 사실은 자영업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성명서에 동의하고 방역 단계 높여가지고 부모님 또 셧다운하고 영업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이죠. 자, 어떤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인가 그리고 전체를 보는 차원인가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또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언급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학우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자, 성명서에 작성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찬성한다 하는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성명서 작성에 동의한 학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보다 더 방역 수준을 정부가 낮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정부가 더 낮춘다고 한다. 더 코로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역시 건의사항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문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것이 인성 2 문제입니다. 인성 2에서도 역시 상황을 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인성 1의 과 같은 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인성 1은 금방 실력이 늘더라고요. 도표 이해도 빨리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외로 인성 2방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